최종인 원장입니다. 예, 4장 자동 제어계의 주파수 영역 해석하겠습니다. 지금 제어공학 공부하고 계신데요. 좀 다른 과목 공부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 수학적으로나 좀 어렵죠. 맞죠? 공식도 좀 어렵고. 근데 이 제어공학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깊이 있게 있죠. 모두 유도하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어려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 위주로 딱딱 해볼 수 있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 위주로 공부해 보시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좋은 점수 맞을 수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꾹 참고 4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제어계의 주파수 영역 해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주파수 영역인데 주파수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보세요. 오메가는 2파이 F가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주파수 영역 해석이지만 우리가 오메가가 주파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메가는 2파이 F죠. 맞죠? 2파이 F에서 2파이는 한 바퀴의 라디안 각도입니다. 한 바퀴의 라디안 각도고 F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 영역 해석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오메가가 0에서 무한대까지 변할 때 우리가 3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T가 0에서 무한대까지 변할 때 과도 현상과 정상응답을 했던 것처럼 4장에서는 주파수를 포함한 오메가가 0에서 무한대까지 변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파수 영역 해석에서는 과도 영역이나 정상 영역이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벡터 궤적이나 혹은 보드선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벡터 궤적이 어떻게 그려지고 오메가가 0에서 무한대까지 변함에 따라서 벡터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보드선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를 갖고 우리가 이 다음 장에 5장의 안정도라고 있습니다. 5장의 안정도 나이키스트 선도나 보드선도에 대한 을 갖고 안정도를 판별하는데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4장에서는 주파수가 오메가가 0에서 무한대까지 변할 때 벡터 궤적이나 보드선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그런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일단 주파수 응답이란 뭘까요? 응답은 출력이라 그랬죠. 응답은 출력이요. 그러면 주파수 응답이란 주파수가 입력 주파수가 0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변할 때 출력이 크기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위상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밝히는 것이 주파수 응답이란 겁니다. 즉 입력 주파수 변화에 대한 입력과 출력의 진폭비,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의 크기 차이 있죠. 크기 차이와 위상차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주파수 응답이라고 하고, 진폭비, 진폭은 그냥 크기만 얘기를 해요. 입력의 크기분의 출력의 크기, 그 다음에 위상차는 입력과 출력의 위상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 전달함수는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했죠.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전달함수는 G인데 GS, HS, MS 이렇게 전부 라플라스 함수로 나타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있죠. 이것을 회로 이론 10장에서 게르프 전달함수 할 때 J오메가를 S로 많이 나타내었었죠. 맞죠? 원래 이 S가 J오메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 전달함수는 GS 대신에 GJ오메가, HJ오메가, MJ오메가 해서 그냥 다른 거 없어요. S 대신에 J오메가를 쓴 겁니다. 그래야 오메가가 0에서 무한대까지 변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S 대신에 J오메가를 대입한 함수인데 GS를 GJ오메가 이렇게 나타낸 것이 주파수 전달 함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메가 안에 F가 포함돼서 그래서 오메가지만 주파수 전달 함수란 거예요. 그럼 주파수 이득은 주파수 전달 함수의 크기인데요. 얘는 우리가 어차피 회로 이런 공부 하셨죠. 맞죠? 다 아시는 거예요. 임피던스가 3 플러스 J4일 때 R 플러스 JX 꼴에서 크기는 어떻게 돼요? 크기는 루트의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고 각도는 뭐다? 아크 탄젠트의 3분의 4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냐,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G가 A 플러스 JB로 나타냈을 때 그 크기는 뭐다? 얘가 크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각도는 아크 탄젠트 A분의 B다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이득은 루트의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호수부의 제곱이고 위상차는 아크 탄젠트 실수부 분의 호수부 이렇게 해서 임피던스 있죠?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X를 계산하던 그 기억을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네. 근데 우리가 보세요. Z는 3 플러스 J4 이런 꼴로만 나타내지면은 괜찮은데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보세요. 주파수 전달함수의 이득과 위상을 구하는 방법에서 보세요. J 오메가는 J가 포함됐습니다. A 플러스 JB 이런 꼴로 나타내어지면은 아시겠지만 크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각도는 뭐? 아크 탄젠트의 A분의 B 이런 꼴로 쉽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형태가 CJ 오메가가 지금 첫째 번째 보세요. 는 A 플러스 JB분의 1의 형태다. 이렇게 나타내지면 크기는 어떻게 하느냐? 크기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그대로 두고요. 얼마? 분모에 있는 것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그만큼 작으니까 분자 그대로 두고 크기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요. 그럼 각도는 보세요. 각도는 똑같이 아크 탄젠트 A분의 B인데 분모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 A분의 B 분모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GJ 오메가는 A 플러스 J분의 JB분의 1을 형태일 때 이득 크기는 있죠. 이거 크기예요. 이득 위상 세타입니다. 이득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1이고 세타는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 A분의 B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지금 벡터 궤적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벡터 궤적을 그리기 위해서 요 놈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혹시 1차 지연 요소의 전달함수 아시죠? 전달함수에는 비례 요소, 미분 요소, 적분 요소 등이 있는데 1차 지연 요소는 1 플러스 TS분의 1 얼마? 1 플러스 S가 얼마요? J 오메가 T분의 1 요런 꼴입니다. 그래서 1차 지연 요소의 형태가 이런 꼴이기 때문에 1차 지연 요소의 형태가 이런 꼴이기 때문에 요 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잘 나옵니다. 기억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J 오메가가 얼마? 요거 뭐죠? C 플러스 JD분의 A 플러스 JB 이런 형태일 때 이거 어차피 뭐 전기는 아니고 완전 수학이죠. 어떻게 한다? 앞에서 요거 합하면 돼요. 다 있으니까 얼마? 루트에 C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분의 루트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에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타는 어떻게 요것도 합치면 돼요. 요거 얼마? 요거는 아크 탄젠트 A분의 B죠. A분의 B고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분모에 있는 거 마이너스라고 했죠.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의 C분의 D의 형태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타는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 A분의 B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 C분의 D 이런 꼴요. 그 다음에 J 오메가가 C 플러스 JD분의 JB C 플러스 JD분의 JB에요. JB 얘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얼마? 분모는 루트에 C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 분의 요거 뭐야? 루트에 B의 제곱 하면 얼마요? 요것처럼 A 제곱이 없죠? A 제곱이 없고 루트에 B의 제곱 하면 얼마요? 그냥 크기는 B가 됩니다. 크기는 B. 얘 각도는 얼마냐? 각도는 JB예요. JB.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뭐요? J죠. 마이너스 180이요.
마이너스 J요? 예, 마이너스 J고 0도입니다. J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이거 J제곱이에요. 이 J세제곱 마이너스 J 0입니다. 그래서 J라는 것은 각도는 90이에요. 90도. J의 각도는 90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얼마? 앞에서 요거 하는 거 있죠?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 C분의 D 이런 꼴로 된다는 거죠.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버려서요. J는 90도예요. 요거 90도. 예. 마이너스 J는 얼마?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J는 270도입니다. 270도. 마이너스 1을 각도로 나타내면 얼마다? 180도예요. 180도. 이렇게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1은 우리가 J의 제곱이에요. J의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J는 뭐다? J의 세제곱이에요. J의 세제곱하면 J제곱 곱하기 J니까 마이너스 J니까 어떻게? J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270도에서 각도 요거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J는 90도 혹은 J제곱 혹은 마이너스 1은 180도, 마이너스 J 혹은 J의 세제곱은 270도가 된다 해서 요거 외워주시면 좋고요. 요게 계산하는 방법 전기는 아니고 완전 수학인데 가장 중요한 거 1차 지연 요소에서의 계산 방법이 요거이기 때문에 요 놈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RL 직렬회로 혹은 RC 직렬회로서 계산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외워주시고, 얘하고 얘는 있죠. 요 놈과 요 놈 합한 겁니다. 혹시 예전에 공식으로 많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전기하고 상관없지만 공식으로 이 표 자체 여기에 계산 방법을 물을 때가 많았습니다. 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벡터 궤적을 공부합니다. 벡터 궤적. 벡터 궤적입니다. 벡터 궤적 뭐냐 보세요. 주파수 전달함수 GJ 오메가를 복소평면에서, 복소평면이라는 것은 실수와 호수 있죠. 실수부, 호수부, 그런 복소수 평면상의 벡터로 나타내는 크기로서 GJ 오메가와 각도 G 세타에서 각 주파수 오메가를 0에서 무한대까지 변화시킬 때 그려진 궤적입니다. 우리 요것도 있죠. 벡터 궤적 어디서 들어보셨죠? 회로 이론 우리가 5장에서 인덕턴스 회로 할 때 벡터 궤적 RL 직렬회로에서 1414 직직 원원 4141 원원 직직 할 때 그거 벡터 궤적이에요. 그때 오메가가 0에서 무한대까지 변할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보세요. 일단 비례여서 제 오메가는 그냥 K죠. 맞죠? K. 우리가 GJ 오메가는 K입니다. 뭐냐? 얘를 그림을 그리면 그냥 얘는 뭐다? K로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얘는 오메가가 변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미분 요소 뭐다? GS는 뭐요? 미분 요소는 인덕턴스 L에 응용한 거죠. 맞죠? SL입니다. 따라서 GJ 오메가는 얼마? SL J 오메가 K죠. SK죠. SK니까 J 오메가 K입니다. J 오메가 K. 미분 요소는 S니까 미분 요소 S는 다 아시죠? 근데 J 오메가 K요. 그러면 보세요. K는 없다고 하면 얘는 그냥 S니까 S는 J 오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메가가 0에서 무한대까지 증가할 경우 어떻게 돼요? J 곱하기 오메가. J 곱하기 0에서 J 곱하기 무한대니까 얼마? 벡터 궤적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표시가 잘 되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미분 요소는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적분 요소 보세요. 얼마? S는 얼마? S분의 L 혹은 S분의 K죠. 따라서 얼마? J 오메가는 J 오메가분의 1입니다. J 오메가분의 1. 그럼 보세요. J 오메가분의 1이면 0이면 어떻게 해요? 0이면 0분의 1은 무한대가 됩니다. 맞죠? 무한대가 돼요. 근데 J분의 1은 마이너스 J죠. J분의 1은 얘를 다시 쓰면 J 오메가분의 1이지만 얼마? 마이너스 J 오메가분의 1이에요. J분의 1을 J분의 J 곱하면 마이너스 J가 되니까 얼마? 0이면 얼마예요? 0이면 마이너스 J 곱하기
0분의 1은 무한대죠. 맞죠? 무한대고 1이면 얼마요? 1이면 무한대가 되면 0이 되는 겁니다. 맞죠? 따라서 얘는 이렇게 돼. 방향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오메가가 0이면 마이너스 무한대고 얘가 0으로 가면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는 거예요. 0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분 요소의 그 벡터 궤적은 이렇게 되니까 오메가에 0 한번 대입해보고 오메가에 무한대 대입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벡터 궤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비례 미분이라고 해서 GS는 1 플러스 TS 얼마? J 오메가는 얼마? 1 플러스 J 오메가 T죠. T. 그러면 얘는 보세요. 실수부 1이 있습니다. 1 플러스 J 오메가 T 뭐다? 0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례 미분 요소라고 해서 비례 미분 요소 1 플러스 TS 혹은 1 플러스 J 오메가 T의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됩니다. 얘가 뭐예요? R의 직렬회로에서 오메가가 R의 직렬회로에서 R 플러스 J 오메가 L에서 오메가 0으로 해서 무한대까지 갈 때 벡터 궤적 뭐예요? 1, 4분면에 반직선 했던 거 있죠? 그거예요. 그거. 네, 그거서 우리가 비례 미분 요소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비례 요소는 그냥 점이고요. 미분 요소는 위로 올라가는 거, 적분 요소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호수축이에요. 이렇게 되고 이제부터 해볼 건 뭐냐? 우리가 전달 함수 중에서 전달 요소 중에서 1차 지연과 2차 지연 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지연, 2차 지연. 예, 볼게요. 1차 지연 볼게요. 1차 지연. 우리가 보세요. 전달음 GS는 얼마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1 플러스 TS분의 1이라고 할게요. 1 플러스 TS분의 1. 그럼 J 오메가는 얼마? 1 플러스 J 오메가 T분의 1입니다. 맞죠? 1 플러스 J 오메가 T분의 1이에요. 그럼 요 놈을 잘 보세요. 앞에서 했죠? 이득은 얼마냐? 얼마? 요 놈의 크기는 얼마요? 루트에 1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T의 제곱분의 1이고 세타는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 아크 탄젠트 대 분모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에 좀 전에 했던 거 한번 보세요. 이전 페이지에 했던 거 요거 GJ 오메가 A 플러스 JB분의 1 요거요. 1이니까 A분의 B인데 1분의 오메가 T는 얼마? 오메가 T가 되는 겁니다. 오메가 T. 여기에서 보세요. 얼마? 요거를 오메가 T 자체를 있죠. 오메가 T 자체를 지금 0. 그 다음에 오메가 T를 1. 오메가 T를 무한대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대입해봅니다. 그럼 보세요. 이득은 얼마냐? 오메가 T에 0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1분의 1의 이득은 1입니다. 1. 그 다음에 세타는 얼마예요? 세타는 오메가 T에 0 대입하면 얼마? 거의 0도죠. 0도고 오메가 T에 1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1하면 얼마? 2분의 1 하니까 얼마? 루트 2분의 1이죠. 그리고 각도 세타는 얼마예요? 얼마? 1이니까 아까 탄젠트 1분의 1 하면 얼마? 마이너스 45네요. 마이너스 45도. 그러니까 오메가 T가 무한대로 갔다 그러면 얼마예요? 무한대로 가도 이득은 0이고 세타는 얼마다? 세타는 오메가 T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90도인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세타는 마이너스 90도가 됩니다. 마이너스 90도. 그 이게 벡터 궤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메가 T가 0일 때는 1대 1. 오메가 T가 0일 때는 1이에요. 각도는 1이고 크기는 1인데 각도는 0도죠. 얘가 0도라고 그랬어요.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0도요? 그러면
각도 세타는 0도니까 이거 크기는 1이고 각도는 0도니까 이 지점이에요. 만약 오메가 t가 1이면 크기는 루트 2분의 1이에요. 크기 루트 2분인데 각도는 마이너스 45도죠. 마이너스 45도는 이렇게 되고 크기는 루트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t가 무한대가 되면 크기는 0이고 각도는 마이너스 90이라는 게 마이너스 90 이렇게 올라간다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90에서 올라간다. 마이너스 90에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0부터 0.1, 0.0, 0.0, 1, 2, 3, 4, 5, 6, 7, 8에서 연결해보니까 벡터 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더라. 이렇게 그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지연 요소의 벡터 궤적은 이러한 반원이 된다는 거예요. 반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1차 지연 요소는 벡터 궤적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 예. 2차 지연 요소입니다. 2차 지연 요소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리는 방법 이렇게 못 그려요. 2차 지연은 1차 지연도 조금 이렇게 대입하고 하면 복잡한데 2차 지연은 복잡하기 때문에 못 그립니다. 못 그려요. 그래서 2차 지연 요소는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이렇게. 혹은 뭐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0도일 때 이 값이고 무한대로 가면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2차 지연. 3차 지연은 뭐 이렇게 되는데 네, 이렇게 돼요. 요거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달 함수 중에서 전달 요소 중에서 부동작 요소 있죠. 부동작 요소 얼마? K 타우 마이너스 K 뭐 타우의 마이너스 타우 S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요런 거는 타우 S 요런 것들은 부동작 요소입니다. 부동작 요소의 벡터 궤적 그리면 이렇게 돼요. 동그라미가 됩니다. 동그라미. 일단 벡터 궤적의 모양 일단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벡터 궤적을 하긴 했는데 지금 가장 기본적인 비례 요소, 미분 요소, 적분 요소 뭐 이런 거 하고 1차 지연, 2차 지연 요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n차 지연 해서 즉 1차 지연은 1차 방정식이고 2차 지연은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3차 지연, 4차 지연, 5차 지연은 n차 방정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 3차 방정식만 해도 푸는 방법 까먹으셨을 겁니다.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풀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못 풀어요. 그래서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가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벡터 궤적을 그리는 방법만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만약 이런 거요. 앞에서 우리 전 시간에 했는 거 이렇게 보세요. 뭐 이렇게 했습니다. 형에 따라서 보세요. 여기에 L형입니다. L형인데 보세요. 일단 출발점입니다. 보세요. 0형이라 하면은 여기서 출발해요. 여기서 실수 쪽에서 출발해요. 여기는 1형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출발해요. 여기가 몇 형이냐? 만약 2형이면 여기서 3형이면 여기서 4형이면 여기서. 그래서 몇 형이냐에 따라서 출발 지점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갈로가 한 개면 보세요. 갈로 한 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 이렇게. 지금 0형이고 갈로가 한 개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0형이고 갈로가 두 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출발하고 이렇게 돼요. 0형이고 갈로가 세 개면은 이렇게 되고 0형이고 갈로가 네 개면은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갈로 하나마다 하나의 4분면을 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 보세요. 그리는 방법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는 방법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거. S 플러스 1, S 플러스 2 분의 S 플러스 3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벡터 궤적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S는 S의 1형이죠. S의 1형이니까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갈로가 두 개니까 하나, 두 개를 거치는 거예요. 즉 어떻게? 이런 식으로 벡터 궤적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S의 뭐 제곱에 뭐 이렇게 되었다. 어떻게? S의 제곱이니까 S의 0, S1, S2 여기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갈로가 하나, 둘, 세 개로 하나, 둘, 세 개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런 것들은 손으로 그릴 수는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뭐 수학에 뭐 매틀랩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릴 수 있지만은 시험에서 컴퓨터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손으로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는 그 그림의 모양 정도 있죠. 출발점이 어떻고 몇 개의 사분면을 거친다 이 정도만 해주셔도 예,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제역의 형에 의한 벡터 궤적의 일반적인 형태 지금 교재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림을 갖고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거 보드선도라고 있습니다. 보드선도가 뭐냐 한번 볼게요. 자동지역에서 안정, 불안정에 관한 정보 및 안정 개선 방법 등에 관한 도식화된 것으로 널리 사용되는데, 예. 다음 장에서 우리가 이 안정을 판단할 때 보드선도를 가지고 간단하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드선도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안정, 불안정이 굉장히 쉽게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이번 장에서는 보드선도를 그리는 방법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득 특성 곡선과 위상 특성 곡선이 두 가지 선도가 있는데 보세요. 이득 특성 곡선은 주파수 변화를 대수 눈금으로 로그 10의 오메가를 횡축을 하고 주파수 전달함수 이득을 종축으로 표시하고 이득은 20 로그 10의 진폭입니다.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보세요. 그림을 그릴 때 지금 뭐 로그 10의 오메가 이런 게 무슨 의미냐면 보통 우리가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잖아요. 맞죠? 당연히 옆에 칸 1 똑같은 비율로 가는 거예요. 1 다음에 2고 2 다음에 3이고 3 다음에 4고 5 다음에 6이고 이렇게 되는데 보드선도는 뭐냐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보세요. 0.1, 1, 10, 100, 1000, 만 즉 1, 2, 3, 4 이게 아니고요. 한 칸이 10배씩 뛴다는 거예요. 한 칸이 10배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득인데 보세요. 똑같아요. 0.1, 1, 10, 100, 1000, 만 하는데 여기가 이득이에요. 이득. 여기가 이득이고 여기가 위상이에요. 이득이 위상인데 이득을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1, 2, 3, 4를 안 했고 10배씩 0.1, 0, 1, 10, 100, 1000, 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득 자체도 어떻게 하느냐? 그냥 G 오메가가 아니고요. 20 로그의 G J 오메가 20 로그를 앞에 붙인다는 겁니다. 보드선도를 할 때는 반드시 20 로그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득의 단위가 20 로그를 했기 때문에 데시벨이 되는 겁니다. 데시벨. 우리가 청력 검사 같은 거 할 때 있죠. 청력 검사 할 때 무슨 하면은 뭐 몇 데시벨 하는 그거예요. 그거. 네. 데시벨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뭐 명도, 뭐 각도 있죠. 뭐 그냥 일반적인 각도요. 90도, 180도,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180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이 보드선도인데 일단 주의하셔야 될 건 이득이 데시벨로 나타나면서 20 로그 GJ 오메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1, 2, 3, 4가 아니고 10배씩 증가는 0.1, 20, 100, 1000, 만 이런 식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득은 G는 20 로그 10의 진폭비는 20 로그 10의 GJ 오메가 데시벨. 이번에 위상 특성 곡선은 주파수의 변화를 대수는 그 10의 오메가를 횡축을 하고 똑같아요. 0.1, 1, 10, 100, 1000 하고 전달함수의 위상차를 종축으로 하는 겁니다. 세타는 GJ 오메가의 각도인데 얘는 도수법 그대로요. 디그리라고 해서 도수법 있죠. 그냥 각도 0도, 90도, 180도, 0도,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180도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각 요소별 보도선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는 크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도선도를 직접 그리라고 하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도선도를 그리는 것은 뭐 지금 공식에서 일일이 다 그려야 되는데 얘는 우리가 주관식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도선도를 그려져 있으면 그걸로 분석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보도선을 볼 줄 아는 것, 그 정도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볼게요. 일단 어때요? 각 요소별 보도선도입니다. 미분 요소가 있겠죠. 일단 미분 요소는 이득은 20로그의 오메가예요. 오메가인데 우리가 미분은 구하려고 하면 이득이 얼마? 20로그의 오메가. 요 로고에는 10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10 생략되어 있어요. 10의 오메가인데 미분 요소는 우리가 S죠. S는 J 오메가예요. 그냥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20로그의 오메가고 적분은 마이너스 20로그의 오메가예요. 오메가. 네. 얘는 왜 그러냐면 적분 요소 얼마? S분의 1이죠. 얼마? J 오메가분의 1입니다. 맞죠? 그럼 크기만 얘기했을 때 요 놈은 크기예요. GJ 오메가의 크기인데 보세요. 이런 거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1승이 얼마예요? 10분의 1이죠. 10분의 1입니다. 그럼 다 반대로 하면 얼마? 1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메가분의 1은 얼마다? 오메가분의 1은 오메가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거예요. 오메가의 마이너스 1승. 그럼 얘는 이런 거죠. 원래 20로그의 10에 오메가가 아니고 얘는 오메가의 마이너스 1승인데 혹시 로그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은 뭐의 몇 승은 얘는 앞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나가면서 오메가의 마이너스 1승이던 것이 앞으로 나가면서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0.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겁니다. 미분 요소는 한 칸마다 20dB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 요소는 한 칸마다 20dB씩 증가하고 적분 요소는 한 칸마다 20dB씩 감소하게 됩니다. 한 칸마다 20dB 감소, 미분 요소 한 칸마다 20dB씩 증가한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미분 요소는 플러스 20이고 적분은 마이너스 20이기 때문에 한 칸마다 20dB 증가, 한 칸마다 20dB 감소. 이렇게요. 미분 요소, 적분 요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세요. 미분 요소, 적분 요소 했기 때문에 뭐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다른 건 필요 없고 1차 지연, 2차 지연 합니다. 그런데 1차 지연, 2차 지연 하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2차 지연 이상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2차 지연은 이상은 보도선도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1차 지연만 한번 봅니다. 1차 지연. 1차 지연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차 지연 보세요. 봅니다. 1차 지연의 J 오메가는 얼마였어요? 1 플러스 J 오메가 T분의 1이었죠. 맞죠? 1 플러스 J 오메가 T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 보세요. 이득은 뭐였어요? 20 로그의 GJ 오메가였죠. 20 로그의 GJ 오메가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20 로그에 GJ 오메가 얘 어떻게 표현해요? GJ 오메가 보세요. 1 플러스 J 오메가 T는 얼마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근데 요 놈은 우리 크기를 어떻게 했어요? 크기를 1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T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됐죠. 맞죠? 그래서 요걸 먼저 합니다. 루트에 1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T의 제곱분의 1이에요. 1. 그러면 봅니다. 우리가 요거는 뭐라고 해요? 루트에 요 놈은 뭐라고 했다? 요 놈은 올라가면서 루트에 1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T의 제곱에 뭐다? 마이너스 1승이라 그랬죠. 맞죠? 마이너스 1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한 거예요. 분수에 있는 것을 올리면서 마이너스 1승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 20 로그에 얼마? 루트에 1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T의 제곱에 얼마? 마이너스 1승이에요.
그리고 루트는 얼마예요? 루트. 우리 뭐의 루트는 뭐다? 뭐의 2분의 1승이죠. 루트는 2분의 1승입니다. 요 기초 수학을 한번 기초 이론의 기초 수학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루트는 2분의 1승이에요. 따라서 루트를 벗겨내는 대신에 얼마? 2분의 1을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요.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앞으로 건너가면 얼마가 되나? 20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하니까 얼마예요? 20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하니까 마이너스 10의 로그의 1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t의 제곱. 이것이 이득이 된다는 겁니다. 이득이. 그래서 책에 있죠. 마이너스 10의 로그의 1 플러스 오메가 t의 제곱이 이득이다. 이득치가 된다는 겁니다. 이득을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고, 세타는 뭐다? 세타는 잘 아시겠지만 앞에서 했습니다. 앞에서 했어요. 1 플러스 제곱 t 얼마?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의 얼마? 오메가 t가 된다. 이렇게 됐죠. 따라서 우리가 1차 지연의 이득은 얼마다? 마이너스 10의 로그의 1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t의 제곱이고 세타는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의 오메가 t라는 겁니다. t예요. 이 시계 요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세타가 아니고 얼마? 오메가 t를 보도선들은 뭐라고 했어요? 보통 0.1부터 많이 시작합니다. 0.1 혹은 1 혹은 10 혹은 100 이렇게 증가하면은 넣어보면 돼요. 넣어보면 0.1 대입하면 거의 얼마나 얘는 0이 됩니다. 0이고 각도는 거의 0이고요. 마이너스 거의 0이고 각도는 마이너스 5.7도가 돼요. 1을 대입하면 이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45도예요. 네, 마이너스 45도. 10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0이고 마이너스 84. 10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0이고 마이너스 90이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요걸 가지고 한번 보세요. 보도선들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세요. 0.1을 할게요. 여기 0.1 1 10 100 1000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0.1 1 10 100 1000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얼마? 지금 마이너스로 가죠. 지금 이득이 마이너스로 갑니다. 0이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각도 얼마? 여기에서 예를 들면 45도 90도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럼 보세요. 보도선도 그리는 거 이렇게 그립니다. 보도선도 약간 볼 줄 아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0.1일 때 0이에요. 0.1일 때 0이고 그 다음에 1일 때 마이너스 3입니다. 1일 때 마이너스 3 이 정도. 10일 때 마이너스 20이에요. 10일 때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리고 100일 때 마이너스 40입니다. 100일 때 마이너스 40 이렇게. 그러니까 보도선도 그리면 이렇게 그리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도선 이렇게 그리죠. 그 다음에 위상도 보시면 0일 때 마이너스 5.7이에요. 이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5.7이고 여기 때 1일 때 45도 45도 그 다음에 10일 때 84도 100일 때 90도 이렇게 돼. 보도선 이렇게 그리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지금 교재에 있지만 절점 주파수라고 있습니다. 절점 주파수는 뭐냐면 보도선도에서 굴곡점이 발생하는 주파수가 됩니다. 뭐냐? 지금 보도선도에서 굴곡점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득에서 굴곡점이 발생한다는 뭐다? 여기죠, 여기. 지금 여기에서 갑자기 팍 꺾이는 것을 굴곡점이라 그래요. 굴곡점. 이때가 뭐냐? 전달함수의 실수부와 허수부가 같게 될 때의 이득입니다. 실수부와 허수부가 같게 될 때 이득. 지금 보시면 이래서 팍 꺾였죠.
1에서 절점 주파수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이 뭐냐? 실수부와 허수부와 같을 때 보세요. 얘가 지금 1이죠. 1일 때를 얘기하는 1일 때인데 뭐냐? 얘가 실수부고 얘가 허수부였죠. 1 플러스 j 오메가 t니까 실수부와 허수부인데 같을 때 얘가 1이고 얘가 오메가 t가 1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이렇게 보도선도상에서 팍 꺾이고요. 이때는 실수부와 허수부가 같다는 겁니다. 실수부, 허수부가 같다. 즉 실수부가 1이니까 허수부 얘도 오메가 t도 1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메가 t 1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절점 주파수 얘가 중요해요. 보도선도에서의 굴곡점이 발생한 주파수로서 전달함수에서 실수부와 허수부가 같게 될 때 이득. 만약 실수가 1이면 오메가 t가 언제? 오메가 t가 1일 때 실수부, 허수부가 같게 되고 보도선도상에서 굴곡점 이렇게 꺾이는 순간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보세요. 뭐 분의 1 있죠. 이거 분의 1. 예. 분자 1 플러스 j 오메가 t 분의 1 했을 때 이 분자 있죠. 분자가 뭐냐면 우리가 20로그에 요 분자가 여기 가요. 얘가 뭐냐면 출발점이 됩니다. 출발점. 즉 1 플러스 j 오메가 t분의 1이면 예를 들어 1 플러스 j 오메가 t분의 1이면 얘가 1이에요. 그 1이 얼마? 출발할 때 20로그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20로그 10의 1은 얼마다? 예, 20로그 10의 1은 0이에요. 0. 10의 1은 0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자가 1이기 때문에 여기서 0에서 출발합니다. 만약에 얘가 10이면 얼마예요? 20로그 10의 10은 1이니까 20이 돼요. 만약에 분자가 10이면 여기는 20에서 출발하게 되고. 네. 그래서 분자는 출발하는 이 순간을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점 주파수입니다. 실수부와 허수부가 같다는 것. 네. 그걸 얘기한 거예요. 보도선도는 요 정도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 볼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 특성에 관한 상수가 있습니다. 얘는 좀 외워주셔야 될 용어들인데 영주파수의 이득 M0인데요. M0는 우리가 정상값을 얘기합니다. 즉 최종값 정리에 의해서 단위 계단 입력에 대한 정상응답은 폐로 전달함수에서 S는 0. 그러니까 영주파수이기 때문에 S는 0으로 나왔을 때 얻을 수 있으므로 얘는 정상값이다 하는 겁니다. 최종값이죠. 최종값. 그리고 1-M0, 1- 정상값이 정상 오차가 되고 대역폭을 우리가 밴드 위드스라고 합니다. BW라고 해서 밴드 위드스 BW라고 하는데 얘는 대역폭은 크기가 0.707M0 또는 20로그 M0 -3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대역폭이라는 건 이런 거.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 그 핸드폰 주파수 대역이 있잖아. 그럼 주파수 대역 보통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대역폭이란 것은 최종값이 얼마? 0.707배 되는 이 사이에 이 폭을 우리가 BW 밴드 위드스라고 합니다. 밴드 위드스 BW. 그래서 0.707M0 뭐 영주파수 이득 M0 곱하기 0.707을 하거나 혹은 20로그 M0 -3대비 -3dB. 그래서 여기에서 20로그 M0 구한 값에서 3dB를 뺀 값이에요. 주파수 정의하며 대역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응답 속도가 빠르다. 대역폭이 넓을수록 속도가 빠르다. 겁니다. 공진정점이에요. 공진정점은 최대값을 얘기합니다. 최대값. 그래서 최대값 정의하면서 여기서 기억해 주실 거 공진정점이 크면 과도응답 시간 오버슈트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 적당한 MP의 값은 공진정점은 1.1에서 1.5 정도가 적당한 공진정점이다. 그 다음에 공진주파수 아시죠? 공진주파수는 공진정점이 일어나는 주파수가 됩니다. 공진정점이 일어나는 주파수가 되고 공진주파수 값이 높을수록 주기는 작다. 주파수가 크면 주기는 작겠죠. 맞죠? 분리도는 신호와 잡음을 분리하는 제역의 특성이면서 예리한 분리 특성은 MP가 뭐예요? MP가 공진정점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리도가 예리하면은 분리 특성은
MP가 크다. 그래서 불안정하기 쉽다는 건데, 여기 뭐 시험에 나온 것들은 대역폭이나 공진 정점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용어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장 제역의 주파수 영역은 뭐 지금 2시간 동안 했는데요. 큰 거보다는 이런 거죠. 벡터 궤적 그리는 거, 그 다음에 크게 보도선도 그리는 거, 2가지였습니다. 요 2가지에 대해서 너무 깊게까지는 보다는요, 그 결과식 정도 기억해 주시면 문제 푸는데 수월하게 풀릴 겁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